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은 업무 매뉴얼에 의해서 아침 식사, 점심 식사, 간식, 또 저녁 식사 이렇게 자기네들이 업무를 해내야 되는 하루 일과의 업무를 이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에 치우쳐서 어르신들의 그런 어떤 식사 시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시간을 정해서 어느 정도 식사하셨다 싶으면 식판을 이제 가져간다든지 또는 다 드셨다고 생각하고 다 못 드셨는데도 이제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이 식사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빨리 문화가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되게 어르신한테 위해를 가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나이 들면 저절로 씹는 기능도 느려지고 그리고 실제로 틀니가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 치아 두세 개 가지고 씹기도 하고 삼킬 때 우리가 젊은 사람은 먹으면서 씹으면서 다 삼켜지지만 나이 드신 분은 반드시 꿀꺽 해야만 넘어가거든요. 그래 삼킨 기능 장애가 있다고요. 근데 그런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생각한 매뉴얼대로 이제 식사 시간을 정해놓고 어르신들의 그 욕구를 충분히 이제 해소시켜주지 않는 이런 이제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변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어떤 식사에 관련된 요양원의 어떤 개선돼야 될 점. 근데 이제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식사 케어를 할 때 보면은 어르신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어르신의 니즈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기준으로 식사 케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요양원에서 개선되어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옆에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함에 있어서 스스로 드실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이러는 게 필요한데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 업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직원들이 자꾸 이제 먹여드리려고 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도 저는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식으로 식사를 시켜드리는 거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좀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속도, 원하는 양과 원하는 종류, 식사 종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네. 맞춤형으로 이제 구조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른들이 삼키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속도를 빨리빨리 삼키기가 어려운데 식사를 씹고 있는데 이 요양보호사는 식사 수발을 들어야 되는데 숟가락이 먼저 입 앞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르신들이 그걸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좀 충분히 숙지하고 좀 천천히 이런 부분을. 원래 요양원이 가장 좋은 게 집과 같은 곳이거든요. 집과 같은 환경, 집과 같은 서비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사를 이제 빨리빨리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천천히 드시면 되거든요. 어차피 그분은 24시간 여기서 생활하고 계시고 그래서 시간이 쫓겨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식사 시간을 본인들이 잠정적으로 정해놓고 이제 식사를 드시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 어르신이 식사 시간이 1시간이 걸려도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도록 계속 교육해줘야 되고요.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이 어르신한테 다음번 수저를 들고 있지 말고 그냥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드셔도 됩니다. 천천히 드세요. 이 말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도 교육이 필요하고 그들도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천천히 드셔요. 어르신 천천히 드셔도 됩니다. 이런 말이 너무 어르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많은 어르신들의 문제 행동 있죠. 문제 행동, 배회, 또 이제 무슨 이상 행동, 선망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거의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70% 이상은 배가 고픈 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식사가 충분치 않아서 이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식사량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거든요. 이 어르신이 젊을 때부터 고봉밥을 드셨던 분인지 아니면 원래 식사가 조금만 드셨던 분인지 이게 저희가 파악이 완전히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해보면 무언가 드시게 하시면 문제 행동 장애가 확실히 없어져요. 그러니까 밤에 배회를 하셔요. 그러면
아, 어르신 혹시 두유 드셔보시겠어요? 또는 뭐 이런 우리 저희가 감자 삶아놓은 게 있는데 드셔보시겠어요? 이렇게 음식을 권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모든 어르신이 좋아하고 또 충분히 드시고 나면 조용히 잠자리로 가시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막 지르는 이제 행동장애가 있을 때도 소리 지르실 때마다 어르신 사과 드실래요? 몇 플레 드실래요? 뭐 드실래요? 이렇게 드시면 그런 행동장애가 확실히 소진해요. 그게 바로 이제 욕구 불충족 네. 이론이잖아요. 네, 욕구가 뭔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자꾸 이제 문제 행동을 야기하게 되는 거. 요양보호사들한테 그런 얘기도 좀 계속 해주면은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잘 따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인지장애 있으신 어르신들이 나 배고파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그냥 뭔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요. 네. 관심 갖고 애정을 갖고 그들의 태도를 관찰하고 지지하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봄의 대상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간이에요. 그것도 이제 연세 드시고 불편하고 판단력도 좀 떨어지시고 뭐 이런 분들 병원 계속 진행이 되고 이런 분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들의 변화를 우리가 캐치해서 간호를 해나가고 결국은 요양보호사들이 변해 주어야 질적인 간호를 할 수 있다고 질적인 수발을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교육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 편한 요양보호사들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일을 굉장히 잘하고 스마트하게 착착착 청소도 잘하고 막 깔끔하게 하고 이런 분보다는 항상 정서적으로 오시는데 편안하고 이제 편안하게 말해드리고 진실로 대하고 이제 이런 사실 요양보호사를 너무 좋아하는 거거든요. 어르신들도. 그리고 어르신이 아플 때 같이 눈물이 나고 같이 어르신이 밥을 못 드실 때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더 이렇게 더 참기름을 넣어서 드리면 더 잘 드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막 일이 스마트하지 않아도 그런 요양보호사가 되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모시고 좋은 또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해서 저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